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고요. 이제는 건강의학과 남궁기 교수고요. 세브란스 헬스 체크업 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젖은 낙엽이나 삼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식이는 나는 그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삼식인 사람한테. 물론 밖에 나가면은 삼식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 나간 사람이 무슨 하루에 3끼씩 먹냐고. 한두 끼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인류가 삼식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이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삼식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뭐 강요, 밥을 차려달라,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삼식이는 들어봤는데 젖은 낙엽. 마누라한테 싹 붙어갖고 쫄쫄 날아다니는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여자 입장에서 젖은 낙엽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또래 여자들이 친구들끼리 여행을 많이 가요. 오, 저희 어머니. 그치? 오, 맞아요. 근데 내 고등학교 친구들은 부부 동반은 가는데 남자들끼리 여행 안 가. 여자들은 계속 이게 말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말거리가 별로 없어. 맞아, 저희도 모이면 어머니랑 제가 제일 많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 아버님은 거의 말씀 안 하세요. 아버님 있잖아요. 얘가요, 지난번에는요. 다 말씀을. 아, 그래? 허허. 웃고 마세요. 대화가 안 이어져. 아니 며느리니까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는 거지. 그렇지. 와이프들은 노력을 안 하거든. 그런 사람 많아.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면 거실로 나오고. 아, 서로 겹치지 않게 동선. 그러니까 그 말이 네 존재가 나의 괴로움이래잖아. 나는 정말로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다 그렇게 느끼잖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존재 자체에 부정이 나타나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너만 보면 화가 난대. 그래도 같이 놀 거는 내 남편, 내 부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놀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친구도 만나고 뭐도 가고 뭐 할 거다. 남자들은 갈 데가 별로 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말이 되면 맛있는 데도 먹으러 가고 백화점도 가고 뭐 여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들은 집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TV나 보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거를 부인네들이 막 못 참아하고 여자들은 더 활동적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 화, 못마땅함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인들은 남편이 늙어도 젊었을 때 보이는 것처럼 활동적이고 액티브하고 자기를 막 리딩하고 가만히 안 있고 꼭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그런 걸 원하는데 남자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정적인 삶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DNA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근데 그게 여자들이 볼 때는 막 남자들이 점점 못나지는 것 같고 내 남편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보기 싫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막 당당하고 막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안 하고 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고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일이 끝나면 사람을 만나고 저녁 때 늦게 들어오고 뭐 이랬는데 나이 65세가 지나서 일을 하면 의사 같은 경우에 내가 학교에 있다가 개업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개업 딱 끝나면 땡 하고 들어와. 근데 옛날에는 뭐 누구 만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돌아다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집에서 가만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 내 남자의 그런 면, 당당하고 이게 없어지는 거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도 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약간 말이 곱게 안 나갈 수 그렇죠. 있는데 그래도 좀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양쪽 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래서 그런 거 반성을 하는데 결국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부인이 나한테 욕을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편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근데 사람이 누구를 감동시키고 그 사람하고 어떤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가기 싫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싶어도 밥 먹으러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어디를 가자 그런다든지 거절을 하더라도 자꾸 자극을 주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부인도 그거에만 의존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남자의 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를 좀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옛날에 안 봐줬던 거를 좀 봐주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서로의 그런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변했는데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살려고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는. 여자도 60대가 됐고 남자도 60대가 돼서 4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 방식 그대로 살려고 그러면 서로 실망스러워지고 남자가 볼 때 여자가 이렇게 드세진 것 같고 여자가 볼 때 남자가 무능해진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변했고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변했다는 거를 우리가 서로 알고 어느 정도는 서로 좀 이해를 해줘서 한 풀씩 접어주는 게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혼하면 지지고 볶고 안 싸우잖아. 싸울 상대가 없어졌잖아. 그렇지. 근데 이혼 안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본적인 트러스트는 있는 건데 그 위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주제 말씀하실 때에 비해서 뭔가 솔루션에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그거 우리 정신과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4개의 도메인 갖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컨트롤하는 법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있어 그게요. 그거는 가오 지키는 거예요. 가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걸려있는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잘 못 풀고 있는데 내가 젊었을 때 병원에서 일이 힘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피곤한데 집사람하고 외식을 하자 할 때 내 몸을 움직이는 거하고 지금 내가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외식을 하자 움직이는 게 차이가 많이 나. 지금 더 힘들어. 움직이기 싫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삼식이와 젖은 낙엽에 대한 결론은 아니,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표현이 많거든요. 남자들은 표현이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나중에 여성분들한테 혼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눈에는 뭐가 안 보여서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개가 돼야 표현을 하는 거고 여성분들은 우리가 뭐 MBTI 하면 T냐 F냐 하는 그런 차이에 의해서 감성적인 자극이 훨씬 많거든요. 여자분들이.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닌데 과반수 이상의 여성. 그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입으로 바로 나가는 거고 모든 남자가 그런 게요. 남자들은 좀 그거에 좀 둔하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잔소리가 부인의 잔소리가 많아지고 남자는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솔루션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고. 부인이 죽고 나서 내 환자분의 하나가 자기가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분의 워딩을 그대로 쓰면 자기 마누라 살아있을 때 쿠사리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타치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면 마누라 쿠사리 해 주겠어요? 그러면 부럽습니다.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너무 진해갖고 갈라섰으면 못 살 정도가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뭐 쿠사리를 많이 하느니 남자가 뭐 집에만 있느니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건 전제는 같이 산다는 전제하에서. 부인분들은 너무 남편분을 구박하지 말고 그렇지. 한 10번 말하고 싶은 거 한두 번만 얘기하고. 한두 번 얘기하고 남편분들은 한 번 움직일 거 한 두세 번 더 움직여주고 아니 그리고 부인의 그런 어떤 변함을 인정을 하자는 거지. 남궁 사장님, 사람이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흔하게 말하는 게 이제 배우자 간의 권태기, 뭐 연인 간의 권태기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 하면 권태기가 온 거라던데 사실입니까?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상대에 권태기라는 거는. 내가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행복은 기대분의 현실을 얘기를 하잖아요. 기대치가 높으면은 합이 커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대를 조금 낮추면 되시는데 기대치를 계속 높게 갖고 계시니까 물론 이제 더 잘하고 그러면 더 좋지만 분모를 조금 줄이면 분자가 크게 안 늘더라도 값이 늘잖아요. 그게 만족도거든요. 행복감. 그러니까 분자를 자꾸 줄이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를 빼는 건 아니고. 근데 권태기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권태기라는 게 있죠.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나태함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심심해 그럴 때가 있죠. 나 혼자 사는 데서 심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파티가 행복이라면, 파티는 즐겁잖아요. 파티가 행복이라면 쾌락, 절정, 파티 많이 행복이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시간은 많지 않잖아요. 토탈 시간이 합치면.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파티만이 행복하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불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극단적인 예인데, 그러면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일이 없어도 편안한 상태가 행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음악이 있고 술이 있고 친구가 있고 흥겨운 얘기가 있는 파티가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아니 일생까지는 안 따져도 1년에 몇 번 행복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평온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친다면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 사람에 비해서 행복할 가능성, 또 행복할 시간이 훨씬 길겠죠. 그러니까 권태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흥분, 파티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권태라고 느낄 수가 있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정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스테이블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미움 이런 게 네. 너무 많이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 미움 이런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미움과 분노가 없는 것보다 아무 감정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미움과 화가 있는 거는 기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대치를 다 못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주말인데 나를 좀 데리고 어디를 가고 재밌는 것도 하고 뭐 야외도 나가고 산책도 하는데 옆에서 잠만 자. 그렇군. 그럼 화가 나지. 그래도 살기를 꼬박 쳐먹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권태기고 화가 나지. 밥 먹는 것도 믿고. 그럼 기대가 있는 거지. 만약에 하숙을 치고 있는데 하숙생이 새끼를 찾아 먹는다고 그렇게 화가 나고 하숙생하고 권태기라고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니까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이미 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제 꼴보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더 가는 거겠죠. 더 가는 거겠지. 기대치조차 없으면. 아니 근데 그게 몇 번 얘기를 하지만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제 권태기에 접어들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꼭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를 해. 그런 경우들이 많아. 권태기를 극복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요새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뭐라 그러건 처음에 그러네 라는 세자를 쓰자. 나는 근데 저 사람이 저런 것보다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러네. 그럼 그걸로 많은 게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새 그러네 전도사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무슨 뭐 이 집을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자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네. 그래. 내가 과한 어떤 차를 한 대 살라고 하는데 집사람이 반대를 해요. 우리 형편에 그건 너무 과하다. 그거는 우리 형편에 안 된다. 그럼 남편은 그게 좋은 이유를 더 생각해. 그냥 계속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인이 남편 말을 듣고 그러네 이러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거 사면 안 될 방법을 또 막 생각해. 이거 사면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확 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법의 단어군요. 말법이 다르다고 나는 생각해. 아니 특히 이제 좀 연차가 오래된 부부 사이에는 특히 이제 뭐 한 20년 30년 되면 부부 사이에 옛날에는 롤이 정해져 있는데 남자가 점점 여성화가 되고 여성이 점점 남성화가 되다 보면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다못해 저 탤런트 연기 잘하네 그러면 쟤는 지난번 어디서는 연기 되게 못했어 꼭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네라고 얘기를 잘 안 해. 근데 그럴 때 그러네라고 얘기를 해주면 감동한다니까. 의미를 별로 안 담고 해도. 근데 하루 종일 그런 애만 계속하면 근데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애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냐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영어를 조금은 담아야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어떨 때 감동하냐면 내가 분명히 얘기하면 저쪽에서 반대되는 말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애를 해주면 되게 좋아한다니까. 나도 그래요. 오늘의 마음 트레이닝은 그러네. 화를 너무 참아서 병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참으면 병이 되겠죠. 근데 다른 걸로 해설을 해야죠. 그런 것도 있어요. 화 참으면 병 난다는 속도 있지만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럼 오히려 미움이 풀린다니까? 떡 하나 더 주면서요. 거기다가 독을 넣나? 아니야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럼 내가 기분이 풀려요. 내가 있잖아 어떨 때 이럴 때 있어요. 방에 환자분이 들어오셔갖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 나도 같이 화를 내가 나죠. 어떨 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참으려고 노력을 하지. 왜냐면 일이 커지잖아.
그럼 빨리빨리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잡혀 있으니까 네네 그러고 마는데 정말 어떨 때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왔을 때 안 해줘도 되는 거를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피드백이 엄청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떤 떡을 하나 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있잖아. 사람을 바꾸는 거는 화가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내가 내 남편, 내 자식하고의 관계를 새로 만들고 싶으면 화를 내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시켜요. 근데 감동은 별거 아니에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이 어제 사소한 잘못을 했어. 그러면 남편들은 대부분 이제 오늘 퇴근을 하면 톡살이 먹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그냥 무심히 뭐 저녁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한번 딱 던지잖아. 그러면요 남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기면 저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생긴다니까. 그거 정말이에요. 아마 역으로도 느낄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사소한 그런 감동에 의해서 그런 게 생긴다니까.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난 화가 안 났는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부당한 일을 당해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여보, 나 대신 가서 화 좀 내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와이프한테는 그런 X 같은 경우가 어딨어. 너 진짜 참고 온 게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내 머릿속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너도 걔 대할 때 표정이 좋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그 있었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리뷰를 해보자. 그래갖고 만약에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판단을 해서 네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 내가 가서 화를 낼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거를 먼저 얘기하면 걔에 대한 분노가 나한테로 옮겨오지 바로. 저는 이렇게 해요. 일단 항복하고 와이프한테는 네 감정이 많이 다쳤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의 감정은 짧으면 5분, 길면 30분 안에 캄다운이 된다고. 캄다운이 됐을 때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성적인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나 힘들어 사는 게 왜 그랬더니 분명히 와이프가 방에 있는 줄 알고 가서 냉장고에 뭐 없나 열었는데 어느새 뒤에서 냉장고 왜 열어?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 그래서 냉장고를 가만히 닫으면서 아 내가 또 열었네 그러고 그 다음날 내가 냉장고 열어서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 굳이 그 다음에 물어봐야 돼요? 아니 내가 뭘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화를 내가 혼나는지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왜 냉장고 또 열었을 때 내가 냉장고 열면 왜 얼마 이러면 이제 대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가라.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게 건드려진 거잖아. 폭탄이 팡 터지지 팡 30분 터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딱 되고 나면 이렇게 캄다운이 되지 그게 지속되지는 않아요. 며느님은 냉장고를 왜 그렇게 못 열게 하는 걸까요? 여자는 남편의 행동에 지적할 수 있는 5만 가지의 메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짓을 하든지 걸리는 거야 하나는. 냉장고 전기값도 많이 나오고 음식도 상하고 다이어트 하는데 뭘 먹느냐, 아침 먹은 지가 몇 시간 됐다고 냉장고를 문 여느냐, 물 또 먹냐, 네가 뭐 보리차례도 한번 끓여놨느냐. 그게 혹시 단순히 그게 아니라 다른 원인 글쎄, 때문에 물론. 그게 걸리는 건 아닐까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안 해줘서 시비를 거는 걸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죠. 내가 지지난주에 있었던 경험인데 백화점에 가면 아예 알면서도 가면 안 되는데 갔어. 하여튼. 겨울 셔츠가 좀 낡아서 겨울 셔츠를 하나 사러 갔어. 내가 입는 셔츠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색깔별로 2개를 사오면 돼. 차를 세우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6층에 매장을 가서 사갖고 오면 끝이야 우리는. 근데 우리 집사람은 1층서부터 시작을 해. 살 거 있냐? 없대. 근데 어차피 6층 가는데 여기서부터 가면 되지 않느냐. 내가 여기 온 것은 와이셔츠를 사러 왔고 와이셔츠는 그 매장 거를 입으니까 거기 가서 사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가서 차를 빼갖고 가면 된다를 설명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이 되지. 그러면 그 말을 내가 그게 화내는 거거든 결국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화내는 건 걔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사면 안 될까라든지 뭐 허리가 좀 아프네 이 정도로 표현을 해갖고 거기서 나와야지. 너무 귀엽게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도 막 화가 나지 속에서. 그래서 나는 인터넷 쇼핑으로 사. 그 브랜드에 들어가서. 느꼈는데 남궁희 씨 곰인 줄 알았는데 완전 여우시네요. 나 영어라니까 나 영어. 내가 그랬잖아 아까 나 영악한 사람이라고. 어, 그게 그거예요. 기사 식당 가서 화내고 서비스 안 좋다고 나오는 게 곰이라니까. 아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속초에 자주 가는데 짜장면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중국집이 아니라 뭐 짜장면 돈가스 이렇게 써붙인 집이야. 근데 꽤 커. 짜장면을 2개를 시켰어 집사람. 딱 먹는데 둘이 동시에 그 기름 쩔은 냄새 있잖아. 그게 탁 나더라고. 어떡할 둘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둘이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8,000원짜리인데 이거 꼭 먹을 필요 있냐? 나가서 딴 거 먹지. 8만 원짜리면 바꿔서라도 먹어야 되지. 8,000원인데 그래서 딱 놓고 그냥 나왔어. 그때 사장이 이렇게 보더니 이래서 아니 기름이 좀 쩐내가 나는 것 같아. 손님들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그래서 아니 됐습니다 그러고 나갔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 환불을 해준다고 그래서 받아왔어도 내가 찝찝했을 거고 내가 오히려 돈 환불 안 받고 그냥 나오는 게 내가 마음이 편했어.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막국수 가서 막국수를 먹고 들어왔어요. 물론 그 사람은 주인이 내가 그래서 마음이 풀릴 정도로 당황을 하고 그랬었는데 냄새 안 나요? 막 이랬다면 그럼 대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나왔을 거야 내가. 그러면 괴롭잖아. 기분 상하고. 그러고 나서 막국수집에 갈 수 있겠어 내가? 젓가락 꽂아놓고 나오는 거지. 그러고 그게 사소한 목수지. 젓가락 꽂아놓고 나오는 거지. 먹다가 화장실 가고 소리 옆으로 꽂아놓고 나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자님이 60은 이순이라고 그랬잖아. 이순이 뭐냐면 화 안 내는 게 이순이야.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화내지 말라고 참는 거야. 분노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더 고급 인간이고 인간적인 거고 사실은 그게 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부부간에 지출 코드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월급이든 재산이든 정해져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사실은 인간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그렇죠. 거거든. 내가 돈 얘기 나와서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돈을 모았어. 근데 그거를 좋은 차를 하나 사겠다. 나는 저금을 해놔야 된다. 돈을 우리가 노후를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모아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도 불안하지 않고 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여유 있는 생활. 그러니까 여유 있는 생활이라는 거는 돈을 내가 많이 쓰고 사는 게 여유 있는 생활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쓸 돈이 많이 있는데도 안 쓰고 살아도 그건 여유 있는 생활이다.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돈은 내 손을 거쳐서 나가는 게 여유다. 또 돈을 써야 또 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지. 살지 말까요? 내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보다는 가성비가 얼마나 좋으냐가 내 포커스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물건의 퀄리티가 포커스야. 다르죠 완전히. 그 지출 코드가 너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면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한 50%, 30% 이상이 오버랩이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면서 가지만 그게 진짜 완전히 안 맞으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먹을 거냐 뭐 간단하게 먹을 때도 꼭 탕수육을 덧붙여야 되느냐는 사랑으로 커버가 얼마든지 되지만 정말로 무슨 투자를 해갖고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전 재산을 몰빵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안 맞으면 그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내년 이맘때쯤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고 싶거든요. 근데 남편은 서로의 출퇴근 거리도 그렇고 현재 지역에서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비치는 거예요. 고집이 서로 좀 안 꺾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기네만 그러니 어느 집도 비슷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실질적이야 판단이. 근데 여자는 감성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야. 물론 반대인 집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가 경험을 해보면 한 7대3 정도, 8대2 정도로 남자가 현실적인 게 많이 맞춰요. 근데 그런 게 아까 차 얘기도 했을 때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은
그걸 잘 모아 종잣돈을 해서 그걸로 주식으로 해서도 불리고 해갖고 모두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좋은 차 한번 타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배우자끼리도. 근데 그게 꼭 틀린 건 아닌 게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게 뭐 어떤 게 맞고 틀리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내 눈앞에 좋은 물건이 있는 것보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게 나를 더 편하게 해줘요, 나는. 근데 그건 내 성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폭신하고 침대가 편안하고 내 차가 안정적이고 할 때 더 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융자를 받아갖고 뭐 침대 뭐 소파를 뭐 몇천만 원짜리 사 그거는 극단적이잖아요. 맨날 외식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그것도 극단적이죠. 내가 볼 때 그 잘 사는 부분은 그게 조금 다른 사람들. 아, 오히려? 한쪽으로만 쏠리면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거나 너무 무미건조해요. 둘 다 너무 돈을 안 아끼면 파산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차피 살고 싶어도 못 살죠. 근데 돈을 쓴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네, 집을 네. 산다거나 뭐 어디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누구 하다가 밀어붙여가지고 샀어요. 네. 부동산 호황이면은 참 다행인데 네. 집값이 떨어져. 폭락기여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는 거는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제일 거금을 그 이외에는 그렇게 거금을 우리가 판단을 낼 일은 없어요. 부동산, 집 사는 거 말고는. 그래서 둘이 치열하게 그거에 대한 상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임이 쉐어돼야 돼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뭐를 하겠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버젯을 잡았어.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는 버젯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억이면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어서 과실이 오면 나눠 먹고 그거를 홀랑 날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난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갖고 한 번은 성공을 했고 한 번은 홀랑 날렸어.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안 나더라고. 날렸을 때도.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아요. 그러면 헤어져요? 1서부터 10까지가 다 다르다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 안 갔을 것 같은데 헤어졌을 것 같은데. 근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쓸 건지를 가지고 고민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식장은 어디서 할 것이며 결혼식은 어디서 올릴 것이며 신혼여행은 얼마를 투자할 그래 그런 건 것이며 있어요. 집은 어디에 구할 것이며 이게 다 안 맞으면 그렇지. 그럼 깨지잖아 보통. 내가 그만두는 게 보통 깨지잖아. 삐져갖고 결혼 안 하잖아요 서로. 그럼 결혼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 맞는 거다, 성향이? 어느 정도는 그 융통성이 있는 거지. 그게 만약에 꽉 막혀갖고 서로 전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린다 그러면 그 결혼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 다 얘기하고 소위 말하는 스드메 들어가기 시작해서 깨지는 커플들도 많잖아요. 헤어질 생각은 없고 결혼은 사랑해서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신랑 신부가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럼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결혼식은 남자가 양보해야 돼. 영상 끝! 근데 여자가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결혼식에 양보해 준 걸 평생 양보해 줄 거라 생각하면 안 평생 된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선생님은 네. 옷을 한 벌 사면 몇 번 입으면 본전 뽑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옷은 못 입게 될 때까지 입어요. 못 입게 될 때까지. 그 못 입게 되는 망가질 기준이 때까지. 어디예요? 찢어진다든지 체형이 변해서 못 입게 된다든지. 양말이 구멍 나지 않으면 안 버리십니까? 그렇죠. 왜 물어보신 건가요? 설마 저렇게 다 붙여놓는데 이제 여성들은 옷을 사서 몇 번 안 입고 또 사고 또 사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있는 네. 경우도 있는데 몇 번 입으면 본전이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옷이 해졌다든지. 아니.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 여기 여성 두 분은 20만 원짜리 옷을 하나 샀어요. 몇 번 입으면 아 이건 충분히 내가 본전 뽑았다라고 생각합니까? 한철 잘 입었으면 본전 뽑은 것 같은데? 뭐 10번 정도면 진짜 완전 뽕 뽑았죠. 근데
옷이라는 게 10번 입어도 하나도 안 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냐면요. 그럼 만약 20만 원짜리 옷을 사서 10번을 입으면 폐기 대상이 된다 그러면 내가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냥 돈 2만 원씩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 비용이 2만 원을 써서 자기를 꾸민 거죠, 그날. 아니 글쎄 근데 그게 내 만족?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 나는 뻘거 먹고 있어도 만족을 하니까 막 그게 필요 없나 봐. 아니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권태기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이는데 얼태기, 얼굴에 권태기 건 거야, 내 얼굴 자체. 그랬을 때도 그거를 좀 변화하기 위해서 뭐 머리를 자른다든지 뭐 화장법을 좀 바꿔본다든지 당연히 옷태기도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오면 이제 또 새 옷을 사서 좀 기분 전환도 하면서 나도 좀 새 거가 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할게. 그러면 사람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의 그 어떤 엔트로피라는 얘기를 하는데 흥분성이 제일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이게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어야지 행복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곳에서 같은 자세로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내가 계속 변화하고 움직이고 꾸미고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더 극단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는 의자에 아주 제일 원시적인 복장을 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과 TV 리모컨과 아이패드 하나를 옆에 놓고 반쯤 자는 듯 마는 듯 있을 때 나는 제일 릴렉스되는 느낌을 느껴요. 어디 여행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라는 것보다 그러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고도 그게 행복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너는 나만 쓴 거지가 됐을 거야. 그 앞에다 깡통 하나 놓고 가만히 앉아서 행복한 사람이 그지라는 거야, 나보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러고 앉아있는 게. 그 뭐래도 나갔다 오고 뭐래도 하고 하다못해 먹지 않는 음식이라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나는 다른 거지.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뭔가 변화하고 움직이고 이래야 발전한다고 볼 수 그건 있는 맞는 거지.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거죠. 시도를 해야 발전을 하건 쪽박을 차건 둘 중에 하나가 맞아떨어지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지. 물론 쪽박은 안 차겠지만 한 단계 점프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편하고 좋다 그랬지 1년 내내 그러고 계시지는 아니 물론 않으세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것도 찍고 그러는데 남들 안 하는 거 하잖아. 근데 집에서 들어갔을 때의 내 모습은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나보고 천성이 그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40년 살면서 돈을 안 벌어서 줬냐, 그렇다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아서 짓을 했냐. 그 출근하시는 날 하루 종일 사모님 보고 좀 따라다녀 보라고.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알지. 그럼 나보고 이런다? 그럼 내가 병원을 출근해서 그러면 차 타고 와서 내려서 방에서 가만히 앉았다가 저녁도 되면 집에 들어오니 내가. 자기 상상해서 그럴 것 같아. 근데 원래 본능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쉬는 거,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낮추는 게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근데 이제 뭐 레저 활동을 한다든지 이걸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주말에 가만히 있지는 않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막 몸이 처져. 그래서 운동은 해요. 운동을 해서 좀 업을 시켜놓고 그 운동 피곤함을 그러면서 있는 거지. 근데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무슨 하루 종일 하는 뭐 등산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 하루만 잡지 이틀은 절대로 안 잡아요. 이틀을 다 잡아보면 2주가 그냥 통으로 연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 부담이 되고. 젊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즐거운데 내가 뒤처지는 느낌 같은 거 있어요. 아 맞아. 그래서 막 병원 할 일도 없는데 나가에 앉아있고, 그러고 무슨 뭐 지방에서 뭐 학회한다고 안 가도 되는 거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한 50대? 아,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싫은데 못하러 그렇게 하지? 그리고 그때는 이미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내 캐리어를 만들어 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감이 좀 생겨서 그렇지 뭐. 그때는 술도 많이 먹고 막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그러다 50대 중후반서부터 내가 확 줄였어. 두 가지가 있겠지. 하나는 안 그래도 된다. 내가 이제 그 정도 지위는 됐다라는 자신감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본질적으로 내가 이게 더 좋은 사람이야. 그때는 내가 노력을 해서 한 거야. 그게 더 편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의 나를 보고 이제 옛날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옛날 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무기력한 것처럼 나한테 얘기를 하고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의 내가
원래는 안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젊어서 내가 캐리어를 디벨롭하고 할 때는 내가 하기 싫고 귀찮아도 해야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또 얼마만큼은 그 생긴 만큼은 나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 개뿔도 없는 쉬기 뭘 쉬냐고 내가. 개뿔이 있으니까 조금 개뿔만큼 쉬는 거고 소뿔만큼 있으면 소뿔만큼 쉬는 거지. 아니 개뿔도 없는데 사람들의 얘기고.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해야 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개뿔도 없으면 소처럼 일해라. 그렇지. 개뿔도 없으면 소처럼 일을 해야지, 그거는. 그게 나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져.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자존감을 찾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그걸 찾아가는 거죠. 배우자의 외도. 이거는 신뢰를 회복 못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깨지 않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깨려고 오는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가고. 아, 그렇지. 이걸 수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는 거죠. 참고 살고 싶은데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내가 그걸 알아버렸는데 애들도 있고 내가 또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뭐 계속 그런다든지 아니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꾸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꽤 있죠. 신뢰가 어쨌든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붙일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내 주관적인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뭐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근데도 그 사이에 정말로 남편이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잘하고 있는데 그게 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 배우자의 머릿속에 그게 계속 남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 본질적으로 저 사람하고 살기 싫은 건 아니야. 지금도 좋은데 근데 남편이 이렇게 손만 대도 막 깜짝깜짝 놀래. 그러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다가 남편을 죽이는 게 아닐까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거 하고 근데 남편이 안 한다고 그러면요 계속 그래요. 올해도 또 그랬어요. 또 딴 여자하고 그래서 그거하고 두 개는 다르죠 완전히. 그 둘은 다르게 어프로치가 돼야 되겠지. 전자라면 남편도 정말 실수를 인정하고 10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부인한테 했고 그리고 부인도 남편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마치 PTSD 치료하듯이 그거에 대한 걸 부인하고 작업을 해나가고 근데 사실 그렇게 남편이 맨날 바람을 피우는데 상대를 바꿔가면서 뭐 이러고 뭐 그러는데 부인이 너무 괴로워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혼? 물론이죠. 포함해서. 근데 그럴 때는 정신과 의사도 중요하지만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렇게 상담을 하시다가 이건 변호사를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변호사한테만 가세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불안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건 내가 치료해 주드려야죠. 원인 해결은 안 되지만 근데 그거는 내가 봐도 이게 남편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회복이 잘 안 될 것 같은 부부관계가 그러면 그거는 이혼도 할 수 있고 이혼을 하면 정말로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을 할 수 있게 그냥 하지 마시고 비용이 들고 그러더라도 전문가한테 해서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십시오라고 제가 권해드리죠. 난 환자 편이니까 잘 안 바뀔 것 같은 경우에 또 잘 안 맞을 것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요새는 내가 정신과 의사라고 무조건 그래도 같이 사셔야죠. 그건 아니에요. 물론 내 말이 판정은 아니지만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솔직히. 근데 전자가 더 많긴 해요. 후자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내 딸이라도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내 딸인데 우리 사이가 그래. 근데 내가 아버지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얘는 이혼하는 게 훨씬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안 바뀔 것 같은 경우에 또 잘 안 맞을 것 같은 경우에 사실 신뢰라는 게 한 번 깨지면 그 어떤 관계에서든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신뢰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점을 좀 노력해야 될까요?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되죠.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이게 꼭 부부 사이로 안 놓고 친구 사이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저 사람이 호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저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어요. 그걸 넘었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그 수정해서 그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 그러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 관계에서는. 근데 그 사인이 너무 강력을 해서 하면 이 관계를 정리하고 해야지. 신뢰를 깰 거면. 그러면 신뢰가 깨진 관계를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예. 금방 어떻게 해서 복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계속 쌓여야 되겠죠.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을 짓는 거는 3년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건 3초면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 그러면 다시 집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초 만에 못 짓죠. 3초 만에 깨졌다고. 또 3년이 걸려야지. 오히려 더 걸리겠지. 잔해를 다 치우고 텁하고 기둥 세우고 슬라브 치고 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노력해야 돼요, 둘이서. 근데 전제가 뭐냐면 둘 다 사랑하는 거야. 애정이 있는 거지. 이 사람하고 다시 집을 져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이 땅은 싫어. 새로 줘줘도 싫어. 그러면 그건 끝난 거고. 남궁 사장님, 그 네. 진짜 오래된 속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이게 있잖아요. 네. 어느 게 먼저인가요? 가는 말이 먼저 고와야 되는 건 거죠? 그게 고운 말이라는 거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고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 사람 귀에 들어가는 말이 고와야지 고운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고우냐 안 고우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에 들어갈 때 그게 고운 말인지 곱지 않은 말인지가 결정이 된다고요. 말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뭐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고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너무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굉장히 고운 말을 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 그 친구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나온 날이야. 정말로 자기가 봐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걸 고운 말로 듣고 친해지자는 얘기로 듣겠냐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컨텐츠만 놓고 보면 극존칭의 고운 말인 것 같은데 고운 말이 아니라 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거기다 꼭 한번 따라다니는 말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가 따라다니잖아요. 고운 말이 돌아오느냐 아니면 고운 말이 돌아와야 고운 말이 나가느냐를 생각하면 사람은 누구나 중심이 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고운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거. 그렇지, 내가 고운 말을 듣기를 원하는 맞아, 거지. 맞아. 그러려면 고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고운 말을 던져줘야지. 그래야지 고운 말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뭐 고운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중에 대부분이 아주 사소한 단어, 말의 억양, 또 말 끝,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많은 트러블이 그거죠. 특히 부부 간의 싸움에서의 대부분은 아주 그 뭐 신뢰가 깨져 있는 부부를 제외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참 미안한데 내가 지금 여기 의자에 끼어 있으니까 고기 약 먹어야 돼. 물 좀 지나가는 길에 좀 주고 갈래? 그거하고 물 좀 줘봐.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 냉장고 왜 열어? 그거 별거 아니죠. 냉장고를 왜 엽니까? 라는 컨텐츠가 냉장고 왜 열어 해서 큰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맛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 버릇이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서로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 팁인데, 부부 생활에서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고 말고 하는 거에 대부분 사소한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해야지, 뭐 말을 예쁘게 해야지 했지만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뱉었어요. 네. 이미 벌어진 일을 가장 빨리 수습하는 방법은 뭔가요? 그거 되게 쉬운데? 뭔데요? 아유, 내가 또 까먹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 미안해. 사과. 사과. 근데 그거를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이거는 사과가 아니지. 내가 항상 이쁘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보면 버릇처럼 이렇게 나온다.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럼 있잖아.
서로 고운 말 했을 때보다 더 감동한다니까. 또 목숨을 바치나요? 저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고 부부간에 사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싸움이 붙냐 하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 마음속에서 아이고 나 실수를 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네. 와이프한테 미안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자기는 해결이 끝났어. 사과한 것 같이 느껴져. 반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그거 몰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가 생략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반성을 하는 순간 그 텐션이 풀려버리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언젠가 다시 꺼내서 너 그렇게 실수를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마치 내가 다 반성을 하고 용서가 끝난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한다고 착각이 들어요. 아니 그거 왜 지나간 얘기 그때 다 끝난 걸 왜 또 얘기를 해?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 언제 뭐가 끝났어? 너 그러고 뻔뻔하게 있더라? 아. 이렇게 싸움이 붙는 거야 결국은. 근데 사과라는 게 뭐 전화 죽을 죄를 지었어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또 그렇게 얘기했네. 그냥 그렇게 툭 던지고 지나가는 게 사과야. 그러면 그게 풀린다니까. 그럼 그걸 갖고 다시 안 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를 의식하는 순간 자기는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다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아, 모르죠. 표현을 해. 어떤 방법을 쓰고. 그럼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 아니 근데 그게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친구라든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쌓이질 않아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그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요 오히려. 그럼 혹시 사과를 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자존감이 높아야 사과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나쁘면 사과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과 못 하잖아요. 대인배가 사과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그 현실적으로 보면 나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걸 하고 나면 와이프가 뾰족하게 구는 게 줄어드니까 내가 덜 아프잖아. 그거 나 편하잖아. 그 말 한마디 한 거 같고. 촬영 중에 전화기가 울리는 거에 대해서 사과하시죠. 아 이상하게 이게 전화기를 바꿨거든요. 자꾸 세팅이 잘 안 되네. 분명히 아까 진동으로 바꿔놓고 들어왔는데요. 아니 그래서 사과는 언제 하시나요? 아, 내가 안 끈 거 되게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할 때 고생하실 것 같은데. 아, 실수했습니다. 이 정도.